자, 이번에는요, 32쪽에 나와 있는 관계 대명사를 할 건데요. 독해할 때 가장 중요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요 관계 대명사 파악을 빨리 하시면, 그렇죠. 독해하는데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냥 얘를 정말 너무 그냥 심플하게 얘기한다면 관계 대명사는요, 어떤 역할을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단어 한 개짜리, 뭐 단어 두 개짜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를 배웠는데요. 자, 이것도 또 정리를 안 할 수가 없겠네. 물론 수업 시간에 다 한 거지만, 자, 일단은요, 우리가 형용사 역할, 자, 명사 수식의 포인트를 맞출게요. 명사 수식하는 요 형용사 역할의 가장 첫 번째는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야. 얘네들은 이제 역사 시간에 따지면 성골입니다. 성골. 얘는 뼛속까지 그냥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 있죠? 그렇지.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입니다. 얘가 이렇게 수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또 누가 있냐면 분사가 있어요. 현재 분사와 그 다음에 과거 분사.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식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누가 있냐면 이렇게 명사가 있는데 전명구라고 해서요. 전치사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명사들의 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얘를 수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금 누가 있냐면 바로 요 관계사 친구들이에요. 관계사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가 있는데 자, 이렇게 앞에 명사 즉 선행사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 관계대명사 문장에 얘를 갖다가 요렇게 수식을 해요. 자, 앞에 나와 있는 친구들은요, 그냥 간단한 단어들이 몇 개로 연결되어 있다면 요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장 같은 친구가 나와서 명사를 꾸며주니까 얼핏 보면 이 안에 막 동사도 있고 하니까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이거 관계대명사네. 얘가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겠구나 하고 이렇게 딱 박스를 치실 수 있어야지 돼요. 요게 되면 독해하는데 굉장히 손쉽게 수월하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기본적인 거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계대명사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관계대명사의 역할은 누구? 그렇지. 형용사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 선행사가 있다. 명사죠. 자, 선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관계대명사 절이 나와서 얘를 이렇게 수식할 거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관계대명사의 종류에는 누가 있을까? 선행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가 달라지겠죠? 자, 첫 번째 관계대명사. 자,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를 쓰고요. 만약에 사물이면 which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물, 아니면 사람, 동물 다 상관없이 누구를 씁니까? 네, that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요, 격변화를 합니다. 자, who는요, 주격, 그 다음에 목적격일 때 whom을 쓰는데, 그냥 요거 그냥 who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얘가 소유격일 때는 whose, 그 다음에 당연히 얘가 소유격이니까 그 뒤에 뭐가 올까요? 명사가 올 거예요. 자, which도요, 목적격은요, 네, 똑같이 which예요. 그 다음에 소유격도요, 그냥 whose로 쓰시면 되고요. that는 목적격일 때는 that를 쓰지만, 네, 소유격은 따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똑같이 이름이 관계대명사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역할이 살짝 다른 친구가 있죠. 관계대명사 what는요,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명사적 역할입니다. 명사 역할을 해요. 자,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건 이 친구가 전체 문장에서요. 누구 자리에 나온다?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보면서 그래요? 얘가 문장이 끌고 다니면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나와요? 그러면 얘랑 비슷한 애가 하나 있죠. 누군가요? 그렇지. 접속사 that예요. 자, 접속사 that도 문장을 끌고 다니면서 전체 문장에서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나와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얘하고 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접속사 that는요. 뒤에 누가 나오냐면 바로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접속사 that 뒤에 나와 있는 친구는 완벽하게 떨어져서 문장이 돼요. 해석이 돼요. 자, 그런데 관계대명사 what는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를 구별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문장에 나오면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울게요. 자, that를 제외하고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the man 그랬죠. 그 남자가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안전요원이에요. 자, 형광펜 준비하시고요. 안전요원인데 자, 그는요. 모니터를 합니다. 감시를 합니다. 뭐를요? 해변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똑같은 사람을 찾으셔야지 돼요. 그 남자가 누구예요? 그쵸. 그입니다. 그 남자가 그예요. 똑같은 거. 자, 그럴 때 누구를 지워줘야 돼요? 명사를 지워요? 아니죠. 대명사를 지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he 대신에 누구를 쓰면 돼요? 잠깐, 이거 다른 색깔로 할게요. he 대신에 그렇지. 관계대명사 who를 쓰면 돼요. 얘가 사람이잖아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the man 어떤 사람이다? 해변을 감시하는 사람. 그래서 who 그렇지. 그 다음에 monitors 그 다음에 뒤에 똑같이 쓰시면 돼요. the beach.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딱 박스로 치시고 얘가 누굴 꾸며준다?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형용사야. 자, 해변에서 감시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is a lifeguard. 자, 그렇죠. 안전요원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걸 너희들이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 할게요. 사실은요, 고등에서 어법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쓰고 여기 뒤에 동사 나왔죠. 그러면 이 동사는 누구하고 수일치를 시키냐? 바로 선행사랑 수일치를 시켜야지 돼요. 남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 모니터 뒤에 s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친구 찾아볼게요. 자, 선생님이요. 칭찬을 했어요. 뭘 칭찬을 했냐면, 네, 과학 리포트. 자, 과학 리포터를 칭찬을 했고요. 내가 그것을 제출했죠. 자, 그러니까 내가 제출한 그 과학 리포터를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지워야 될까요? 당연하죠. 대명사 it를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선생님이 뭐 했다? 칭찬해줬다. 자, prized. 자, 누구를 칭찬해줬죠? 자, 그렇지. 그 과학 리포터를 칭찬을 해줬는데요. 자, 선행사는 the science report. 자, 그런데 이 과학 리포터를 누가 냈어요? 그렇지. 네가 낸 과학 리포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요. 우리 선행사가 뭐예요? 과학 리포터니까 그렇지. 뭘로 써야 돼요? 당연히 which로 써야겠죠. which 그 다음에 you submitted. 자, 그러면 이때요. 여기다가 it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it 대신에 그렇죠. 요 관계대명사 누가 온 거예요? which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가 누굴 꾸며준다? 선행사 science report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선생님 지금 최대한 천천히 하고 있는데 자, 요게 선행사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형광펜 보시고요. 그 가수가 뭘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세계 투어 중이에요. 세계 투어 중이고 자, 그녀의 노래가 어떻게 됐어요? 네, 탑을 찍었군요. 뭐를요? 그 차트에서 탑을 찍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동일한 건 뭡니까? 그 가수가 누구예요? 그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her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소유격 who's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대신에 누구 쓰면 돼요? whose 쓰면 돼요. the singer 그 다음에 whose song 그 다음에 탑을 찍었대요. 자, 탑 the chart.
자, 그러면 여기서 관계대명사는 뭐가 돼요? 요렇게 꾸며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애들 적어주시면 되죠. is on a world tour. 자, 우리 친구들이 가끔씩 헷갈려 해요. 선생님, 저는요, 여기다가 후주를 써야 될지 아니면 후를 써야 될지만 너무너무 헷갈려요. 자, 그럴 때는요, 요렇게 하셔도 돼요. 자, 후주가 오는 경우에는요, 나머지 친구들 있죠. 얘를 뺀 so, top, the chart. 요렇게만 했을 때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후주를 쓰시면 돼요. 자, 노래가 그 차트에서 탑을 찍었다. 말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오면 돼요? 네. 소유격 후주가 오시면 돼요. 여기다가 후 같은 거 쓰시면 안 돼요. 위치 같은 거 쓰시면 안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 갖고서 배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배열할 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선행사를 찾으시고 관계대명사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네가 상담했던 그 의사는 자, 선행사가 누구예요? 의사입니다. 그러면 네가 상담했던 그 의사. 자, 요게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써볼게요. 항상 누구를 먼저 써야지? 선행사를 먼저 써야죠. 더, doctor.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는요. 네가 상담했던 이란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whom, 그 다음에 you consulted. 자,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네가 상담했던 그 의사가 어때요? 네, 경험이 많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와야 돼요. 얘가 주어져. is, 그 다음에 경험이 많았다. very, 그 다음에 experienced.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 또 가볼게요. 5번. 정직이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랬어요. 자, 정직은 어떻대요? 중요합니다. 뭐에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 여기는 보니까 관계대명사 what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주, 목, 보, 요 역할 중에 하나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는 정직이죠. 자, honest. 그 다음에 is, 입니다. 자, 뭐뭐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관계대명사 what는 주격 보어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what matters. 자, 여기서 matters는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이다. 자,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디서요? 대인관계에서 in a relationship.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 가도록 할게요.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what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그랬어요. 자, 줄리는요. 그녀가 본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녀가 본 것을 믿을 수 없다. 자, 뭐뭐하는 것. 어디 갔죠? 뭐뭐하는 본 것. 자, 이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줄리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믿을 수 없었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믿을 수 없니? 무엇, 즉 목적어를 여기다가 써줘야 돼요. 자, 목적어를 써야 되니까 관계대명사 누굴 써요? 당연히 what를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Julie, 그 다음에 믿을 수 없었다니까 시제는 couldn't, 그 다음에 믿을 수 없다 believe 쓰시면 되겠죠. 자, 무엇을 믿을 수 없었나요? 자, 관계대명사 누구 쓰면 돼요? what 쓰면 되죠. what she saw. 그녀가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레오가 표현한 것은 그랬어요. 레오가 표현한 것, 표현했던 것, 이랬으니까 뭐예요? 그렇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 what가 나오면 돼요. 레오가 표현했던 것은 여기 누구 자리야? 주어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at가 주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what, 그 다음에 레오 expressed. 자,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what는 주어 자리에 온 거야. 자, 레오가 표현한 것은요. 자, 감사였습니다. 그랬죠. 자, was sincere. 자, 그 다음에
thanks to his parents. 부모님에 대한 감사였다. 진심 어린 감사였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삼촌은 태국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열 것이다 그랬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나의 삼촌이 열 것이다 그랬죠. 자, 그럼 이거 먼저 써볼게요. My uncle will 뭐 할 거다? 오픈을 할 거래요. 열 건데요. 무엇을 열 건가요? 네, 식당을 열 겁니다. 식당이 뭐가 돼요?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쓸게요. restaurant. 자, 근데 이 식당이 어떤 식당이에요? 태국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이에요. 자,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누굴 쓰면 돼요? 이번에는 식당을 꾸며주잖아요. 자, 그러니까 선행사 레스토랑을 꾸며주는 위치를 적어주시면 돼요. 위치, 그 다음에 serves.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죠? 선행사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여기 관계대명사 동사도 s를 붙여주셔야지 되겠죠. 자, 어떤 음식이죠? 네, 태국 음식입니다. Thai food. 자, 되셨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선행사 레스토랑을 꾸며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9번은요. 알맞은 관계대명사를 쓰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딱 본론만 볼게요. 책상 위에 있는 그 전화. 자, 여기서 선행사는 뭐예요? 전화고요.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책상 위에 있는 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 거다? 내 거야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는 the phone으로 시작하면 돼요. the phone. 얘가 선행사죠?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사물이니까 위치, 뭐 혹은 that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책상 위에. on the desk.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책상 위에 있는 그 폰이요. 누구 거래요? 내 겁니다. 자, belongs to me. 자, 당연히 여기서도요. 동사는 뒤에다가 s를 붙여야 되겠죠. 왜? 선행사가 뭐예요? 그렇죠. 폰이잖아요. 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하나. 관계대명사에도 동사 누구 썼어요? is 썼죠. 왜요? 선행사가 뭡니까? 그죠. 폰. 주3단 한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거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해보고 문제풀이를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시킬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익숙해져야지만 우리가 해석에 나왔을 때 얘네들을 갖다가 힘들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